되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끝마치고 나서 땀에 절은 옷을 벗어 던지고 탁주 한 사발 들이키고서는 집에 돌아와 아내를 품에 안으면 그의 피로는 모두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는 항상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람이 있든 없든 아내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그 짓을 한판 벌였기에 아내는 항상 황급히 동네 안악들을 집에 보내고는 민망해하였습니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농사일을 끝마치고 옆집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방철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방철아. 제발 좀 그만해라, 이놈아. 이방철은 탁주를 들이키다 말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도대체 뭘 그만하란 말씀이요? 김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밭일하느라 힘이 빠져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니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내 아내랑 수다 떨다가 내가 돌아오는 바람에 황급히 집에 들어왔거든.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힘을 왜 이리 못 쓰냐고 닥달을 하는 게 아니겠냐? 이방철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대체 왜 내 탓이요? 김씨는 탁주 사발을 내려놓고 방철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아내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나도 이제 뼈가 다 삭을 지경이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농부 최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어쩌다 우리 마누라들한테 자네랑 비교당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오? 모두가 자네만큼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이방철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술 한 모금을 들이키더니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마누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그 말에 김씨와 최서방은 막걸리를 뿜을 뻔하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고개를 내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에휴, 이놈은 정말 답이 없구먼. 정말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기가. 이방철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사발을 비우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도 자신의 아내 월아와 함께 뜨겁게 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철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던지며 자연스럽게 월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참 길었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유일한 낙이 무엇이겠소? 이방철은 넉살 좋게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아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밀어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놈아, 내가 그렇게도 좋으냐?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사람이 있건 없건 날 끌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도 좋냐? 이방철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부인? 하루 종일 땅을 갈고 논에 물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단 말이오. 그런데 집에 와서 내 부인 맛 좀 본다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이오? 월아는 기막힌 듯 팔짱을 끼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내 마누란데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 동네 안악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도 내가 느닷없이 나를 끌고 들어가 버리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이방철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오? 우리 서로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월아는 서방놈의 말이 맞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손가락을 이방철의 이마에 찌르며 말했습니다. 이러니 맨날 동네에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하지. 제발 좀 눈치 좀 보고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날 끌고 들어가는 것 좀 그만하라고. 이방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오? 월아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좋아,
서방,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술 한잔 하겠소? 라고 말해.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당신은 조금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오라고. 이방철은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아니, 우리 마누라가 이런 묘수를 내놓을 줄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오. 월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만의 거사를 위한 비밀 신호, 술 한 잔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는 곧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장인어른이 월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월아야. 어머,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그렇게 딸과 인사를 나눈 장인어른은 익숙한 듯 마당을 둘러보고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평소 사위놈이 못마땅했지만 딸이 행복하다 하니 참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어쨌든 사위 집에 들른 김에 술 한 잔 나누며 이야기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방철이 볼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태연하게 집에 외부 사람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는 문지방을 넘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마누라 어디 있나? 얼른 나와 술 한잔 하겠소? 그러고는 작은 방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월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 어리석은 서방놈이 자신의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방철은 문을 닫고 월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월하는 급히 남편의 가슴을 밀며 발버둥을 쳤지만 그의 두 팔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방철은 그녀의 입술을 덥석 막아버렸습니다. 쉿. 부인은 술 마실 땐 말이 너무 많소. 월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눕혀버렸습니다. 자자, 어서. 월하는 속으로 이 답답한 놈아! 정말로 아버지가 밖에 계신다니까. 하고 외치고 싶었으나 이미 입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했지만 이방철은 그녀의 팔을 눌러버리고는 평소처럼 아내와의 술 한 잔을 즐기려는 참이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술맛이 더 깊어지는구려. 월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눈치 없이 멍청한 놈이 내 서방놈이라니? 제발 누가 이놈을 말려다오. 그녀는 간절하게 외치고 싶었지만 월하도 어느덧 서방놈의 움직임에 맞춰주더니 그의 몸 위로 올라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이란 게 원래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흐름을 타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방 밖에서는 장인어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허, 술 한잔 한다면서 작은 방으로 가는 건 또 무슨 영문이냐? 그러나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묘하게 어수선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아함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이라도 방에서 빚는 것인가? 어디 얼마나 좋은 술이길래 참으로 궁금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술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사위와 딸은 여전히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이 스르르 열렸고 드디어 월하와 이방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볼은 열꽃이 핀 듯 발그레해져 있었습니다. 월하는 헝클어진 옷고름을 급히 정리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고 이방철은 태연하게 기지개를 켜며 시원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술맛이 기가 막혔소, 부인. 장인어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언짢은 듯 수염을 쓸어내리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허참 내 놈의 장인이 왔는데도 술 한잔 같이 나누지도 않고 둘이서만 마시다니.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딸년을 내가 어떻게 키웠단 말이냐.
아버지의 말에 월화는 깜짝 놀라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이방철도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장인어른. 어찌 오셨습니까? 아니, 그게. 이방철은 허둥지둥하며 머리를 극적이며 인사했지만 이미 오해한 장인어른은 그를 외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놈들아. 손님이 왔으면 대접부터 해야지.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손을 휙 내저으며 집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이방철은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뒤늦게 월화를 돌아보며 눈을 끔뻑였습니다. 아니, 나는 부인이 시킨 대로 술 한잔 한다고 말한 건데, 나는 당연히. 월화는 속이 터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서방놈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이방철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멀뚱멀뚱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을 떠난 장인어른은 성큼성큼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쾅 닫으며 신을 거칠게 벗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던 장모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영감. 어찌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장인어른은 팔짱을 끼고 땅을 한번 쿵 내리찍더니 고래고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이 술 한잔 하자더니 결국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저 딸년도 익히 아는 바요. 그런데도 작은 방에서 저희 둘이만 마시고 나한테는 한 잔도 안 내오더군. 장인어른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영감. 아무래도 사위놈이 좀 어리숙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장인어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딸년 집에 가지 마시게나. 은혜도 모르는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다시는 저 집에 발을 들여놓나 봐라. 장인은 아직도 불같이 화가 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는 그를 조용히 타이르며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밥이나 먹고 화를 내시오. 어디 가겠다고 하더니 딸 걱정하느라 그곳에 다녀오셨소? 어떻게 배는 고프지 않소? 장인어른은 잔뜩 토라진 얼굴로 술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장모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 기분이 조금 풀린 틈을 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감탱이도 참 술 한 잔 못 얻어 마셨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그렇게 장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딸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월화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다가 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장모는 주위를 살피며 마치 큰 비밀이라도 전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다. 너희끼리만 술을 마셨다고 말이다. 월화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 술이 아니라.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남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철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하며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자신의 어머니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은 뒤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게. 월화는 얼굴을 붉히며 사건의 전말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도 에이, 설마 하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으나 월화가 결국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장모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장모는 한동안 말도 잇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답답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이 그렇게도 기운이 좋은 것이야? 그나저나 내 아비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원.
그때 마침 이방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짚고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장인이 집을 나가며 화가 단단히 나셨다. 이방철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며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마누라와 술 한 잔. 그러자 월화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술 한 잔이 아니라 진짜 술이겠지. 이방철은 그제야 무슨 말인지 깨닫고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술을 못 얻어 드셨다고 화가 나신 것이로군요? 장모와 월화는 그런 이방철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장모가 돌아간 뒤 며칠 후 적당한 날을 골라 월화와 이방철은 장인어른께 진짜 술 한 잔 대접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방철은 손에 좋은 탁주가 든 항아리를 들고 월화는 안주거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오늘은 정말로 술 한 잔만 먹고 다른 술은 먹지 않겠소. 괜히 또 장인어른 앞에서 이상한 말 했다가 이번엔 내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월화는 그의 팔을 툭 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퍽이나.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줄 알면 처음부터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방철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장인어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떠돌이 사내가 길 한편에서 말에 음호의 약초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행동이 궁금한 탓에 걸음을 멈추고 사내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기 저 산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월화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서방, 남의 일에 신경 끄자. 우리는 얼른 아버지 노여움을 풀러 가야 한다고. 그러나 방철은 한층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태어나서 저런 것은 처음 보지 않소? 네, 너무 궁금하니 한 번만 물어보고 오겠소. 월화는 한숨을 내쉬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나도 아까부터 배가 좀 아픈데. 제발 좀 그냥 가면 안 될까? 방철은 월화의 말을 흘려듣고는 이미 사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못 말린다는 듯이 아픈 배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게 다 궁금하다니까. 방철은 사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나리, 지금 말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오? 사내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배가 아픈 까닭에 약초를 구해 의모에다가 집어넣고 있어. 나리, 그런데 그 약초를 저리 넣는다고 정말 말이 괜찮아지는 것이오? 그렇고 말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금세 말짱해지는 치료법이요. 이는 1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이니 궁금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오.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어서 고맙소. 그렇게 이방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월화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배탈이 나서 약초를 넣어 치료하는 중이라 하는군. 그리하면 아팠던 것이 씻은 듯 나아진다 하오. 월화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며 방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방, 그러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남의 일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아? 그냥 가자니깐. 그러나 그 순간 월화의 배에서 다시금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월화는 배를 부여잡고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잠깐만. 나 배가 너무 아파. 방철은 깜짝 놀라 허둥대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소. 월화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아까 아버지 댁으로 가져가려고 한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게 체했나 보네. 어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아. 방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허둥댔습니다. 이걸 어째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나?
그때 근처에서 말에게 약초를 바르던 떠돌이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인분께서도 복통을 앓으시는가 보구려? 방철은 그를 바라보며 다급히 부탁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혹시 남은 약초가 있으시오? 그럼 어서 치료해 주시오. 사내는 월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혹시 이 여인이 나리의 아내분이 맞소? 방철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만.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월화를 다시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구려? 부럽소이다, 나리. 나도 참으로 고팠던 참인데. 그 말을 듣고 월화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어리숙한 방철은 정작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사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프 치료만 해준다면 내가 대접하겠소. 그렇게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곤 손을 치켜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소이다. 어쩔 수 없구려. 하지만 이 약초는 그냥 바른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오.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오? 방철이 사내의 말을 끊고 다급히 묻자 사내는 느릿한 손짓으로 약초를 흔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도 보셨겠지만 저 말이 원래는 배가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소. 그런데 제가 약초를 넣은 후 어찌 되었소? 저리도 멀쩡해졌지 않소? 방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긴 하오만. 그때 사내가 슬쩍 방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리, 이 치료법은 짐승과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야만 하오. 그렇기에 사람의 경우 양의 기운과 함께 직접 몸에 넣어야 효과가 있어. 방철은 순간 눈을 찌푸리며 사내를 바라보았고 월화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느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무엇을 어떻게 직접 넣는단 말이오? 그러자 사내는 방철을 멀리 보내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잠시 물 한 바가지라도 떠오시오. 이 치료법이 사람에게 행해질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만 하오. 저 밑에 우물가가 있으니 가서 물 한 바가지 퍼오시오. 치료가 끝나면 물을 마셔야 하오. 방철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라 머릿속이 복잡해져 제대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알겠소. 내 얼른 다녀오겠소. 월아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러나 월화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더니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팠기에 방철을 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철이 사라지고 사내는 천천히 월화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슬쩍 허리춤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이 약초는 내가 직접 약물에 발라 넣어야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오. 월화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뺨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이 뭐라는 거야? 이놈아, 순간 그녀는 있는 힘껏 발로 사내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월화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고 말겠다. 이놈이 어디 임자가 있는 몸을 건드리느냐? 그 순간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가던 방철도 월화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 다시 뛰어갔습니다. 월화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 사내놈의 바지가 내려가 있고 얼굴을 잡고는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자식이. 방철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바지를 급히 끌어올리고는 냅다 도망쳤습니다. 네, 내가 장난 좀 쳐봤소. 너무 심하게 굴지 마시오. 이놈이 당장 안 서. 방철은 여전히 씩씩대며 도망간 사내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월화가 방철의 소매를 잡고는 말했습니다. 됐소, 서방. 저놈은 그냥 보내주고 나 좀 부축해줘.
그제야 방철은 헐떡이며 멈춰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내가 멍청한 탓에 일이 큰일이 날 뻔했소. 그는 다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그의 손을 확 잡아당기더니 뺨의 살을 쭉 잡아당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서방놈아, 앞으로 놔두고 어디 가기만 해봐라. 이제 다시는 술 한 잔도 없을 줄 알아? 방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난 부인 살리러 물 들어간 거 아니었소. 월화는 허리에 손을 얹고 혀를 찼습니다. 물은 무슨 물? 그 짧은 순간에도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단 말이야. 방철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벌긋거렸습니다. 하지만 월화의 눈빛이 워낙 날카로워서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소. 앞으로는 절대 마누라 두고 어디 가지 않겠소.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시오. 월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팔짱을 끼고 방철을 노려보았습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오. 방철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맹세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서방놈 때문에 체기가 사라진 것 같네. 내 놈 행동을 보니 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더 답답하다고. 그렇게 방철은 멋쩍은 웃음을 짓고는 월화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그녀를 업고는 장인어른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리고 아까는 고마웠어. 평소 같으면 핀잔을 주기 바쁜 아내였는데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주니 방철은 어쩐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술 한 잔 마실까나? 그 말을 들은 월화는 한숨을 쉬고는 방철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알겠소, 미안하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층 가까워진 마음으로 웃으며 장인어른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이방철과 월화는 조심스레 장인어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문을 열어주었으나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무슨 일로 온 게냐? 이방철은 서둘러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 일은 정말이지 오해였습니다. 감히 제가 장인어른이 와 계시는데 저희끼리 몰래 술을 홀짝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위가 워낙 멍청하여 실수를 저지른 것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월화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서방이 미련한 건 제가 더 잘합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장인어른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한 녀석 같으니. 하긴 내 놈이 원체 어리숙한 놈이라는 건 나도 안다. 뭐 지난 일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님이 오면 먼저 술부터 따르는 법을 배우도록 하거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철은 급히 고개를 조아렸고 장인은 헛기침을 하며 방철이 가져온 탁주를 보더니 말을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가져온 진짜 술이나 한잔 해보자고. 그렇게 방 안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장인어른과 이방철은 마주 앉아 술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잠만 기울이던 장인어른도 사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잔을 올리자 점차 얼굴에 미소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내 놈이 이렇게 빌 줄은 몰랐다. 그래, 앞으로도 내 딸을 잘 보살피거라. 이방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그럼요. 제 목숨을 걸고 따님을 보살필 것이옵니다. 이방철이 힘차게 외치자 장인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이젠 됐다. 한 잔 더 하자고. 한참 후 술이 다하고 기분 좋게 취한 장인은 해실거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 이만 가거라. 오늘은 내 놈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내 딸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이방철은 다시 한번 공손히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월화도 아버지의 기분이 한결 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어리숙한 서방놈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아버지,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월화와 방철은 집으로 돌아갔고 달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간 뒤 장인은 수염을 만지며 자신의 아내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도 이제 술은 모두 마신 것 같으니 오늘 밤 다른 술 한 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모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이 웬일이래. 장인은 장모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장인의 방에서도 한참 동안 술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거사를 마친 뒤 장모는 장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술 한 잔 더 하시겠소? 그러자 장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누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한 잔이면 충분하오. 그러나 장모는 피식 웃으며 말을 하고는 장인 위에 올라가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 않소? 아니,